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볼 건데 요약집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노트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트 순서대로 거의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필요한 부분들은 읽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충 확인하는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운 부분을 그날 바로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요약서라든지 기본서를 가지고 좀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요약서 160페이지 보시면은 행정계획의 체계 이런 것들 나오고, 비구석적 계획 이런 거 행정계획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각종 행정계획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 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만드는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도시, 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 관할에서의, 특광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이 추상적인 계획들을 관할에서 구체화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구체화되는 내용들, 그게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획으로 규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용규제로 나오는 게 개발행위 허가였죠. 그래서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고,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한다라고 해서 이걸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중에서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광역도시계획. 요약서는 163페이지 이하에 나와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해서 이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었었죠? 어떻게 만들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합니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자, 먼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죠.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자, 관할이 같다라는 건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죠. 이럴 때 누가? 시도지사 아니고 그냥 도지사. 같은 도 안에서 지정하니까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지정권자죠. 국장 아니면 도지사. 해서 지정을 해주고 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누가 합니까? 공동으로. 같이 한다라고 했죠. 같이 공동으로. 둘 이상이니까 공동으로.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근데 지정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만들면 안 되니까 언제? 한 3년 내에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승인 신청.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럴 때 관할에 갔을 때 시장 군수가 안 하면 도지사, 시도지사가 안 하면 국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국장 나오면 따라 나와야 되는 게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싸우죠. 시장 군수가 싸우면 누가? 도지사. 시도지사가 싸우면 국장이. 싸움 말리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해주면 그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건 단독으로 했을 때, 공동으로 했을 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 누가 승인하면 되죠? 도지사.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승인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얘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같이 만들고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거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승인을 안 받죠. 도 안에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이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비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겠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한 번은 누구한테?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주민한테 의견 들 때 방법이 공청회.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라는 걸 개최하죠. 그 다음에 의회는 항상 여기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 수립권자가 시, 군, 시도니까 의회도 시, 군, 시도 의회의 의견을 듣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승인 신청을 하죠. 승인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협의하고 심의. 근데 이 협의 심의는 국장이 승인권자일 때는 협의 심의를 누구랑 하죠? 국장일 때는 중앙이랑. 국장은 중앙이랑. 도지사는 지방이랑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려고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이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하고 나서 승인하고 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한테 보내주죠. 이걸 이제 송부라고 하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혼자 보는 거 아니고 일반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준다라는 거. 열람. 이게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은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었죠.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의 원칙은 전부,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를 포함시킬 때 최소 단위가 일부가 포함될 때는 최소 구, 군, 읍, 면 단위까지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뭐 그 절차들이 쭉쭉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립권자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수립권자를 중간에 한번 볼까요? 수립에 좀 길게 나와 있죠, 박스에. 그래서 보면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공동으로. 근데 1번에 보면 그 밑에 1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죠. 그러면 누가?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시도지사가 안 했으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N은 국장이랑 시도지사가 같이 만들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도지사랑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협의심의는 지방이나 중앙이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승인에서 따로 봐야 되는 게 그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국장에게 따로 승인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따로 조정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조정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송부 후 공람 이런 것들은 다 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페이지 164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겁니까? 특별시장,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해주죠. 근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면 된다는 거죠. 관할에서 만든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합니다.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수립 누가 하죠?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랑,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랑, 군. 관할구역에서 그 지자체의 장이 수립하는 게 원칙.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언니라고 거기 써져 있을 텐데. 없다라고 했죠.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예외 없이 그냥 특, 광, 시, 군이 수립합니다. 국가계획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그냥 기본계획은 무조건 특, 광, 시군. 특, 광, 시군. 그 다음에 승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아니죠. 그냥 스스로 확정. 스스로 확정. 승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 그 다음에 시남군이 만든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권한자. 광역도시계획에 비해서 기본계획은 권한자가 간단하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도 권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국장이나 도지사.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싸울 때 조정해주는 사람도 지정권자,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권한자가 나오면 짝만 잘 쳐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 군수가 무슨 말 나오고 아니면 같은 도 뭐 나오면은 누구랑 연결하면 되죠?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나오고 아니면 둘 이상의 시도 이렇게 나오면은 국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권한자를.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비해서 기본계획은 권한자가 일단 간단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역시 똑같죠.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겠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해서 여기서도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구속력이 없는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의견 들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의회는 항상 여기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의회도 특, 광,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 해서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승인 신청하겠죠. 아니면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겠죠. 협의 심의. 자,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 특별시, 광역시 줄이면은 시 되죠. 시. 그 다음에 도지사. 그러니까 국장이 승인이나 확정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협의 심의를 누구랑 하죠? 지방이랑. 여기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의 국장이 없으니까 협의 심의를 중앙이랑 할 일이 없는 거죠. 기본계획에서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이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게 아니니까 협의심은 당연히 지방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의 기준을 국장이 정한다. 그것 빼고는 국장, 중앙은 나오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기준만 국장이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립을 했죠. 하고 나면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한 사람에게 보내주겠죠. 역시 송부라고 하는 거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혼자 보면 안 되고 일반에게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주겠죠.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주는 겁니다. 30일 이상보다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 광명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재량이 되는 것이 있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제목 2개 붙였죠. 경미하거나 내지는 대체 가능한 경우. 해서 경미한 거, 중요한 데가 아니죠. 첫 번째, 어디면 안 되죠? 수도권에 속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는 10만 이하인 어디? 시나군에서. 그러니까 재량이 인정되는 곳은 시나 군에서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반드시 수립을 하는 거고 재량은 시나 군에서만.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경우는 관할구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에 대해서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까? 일부 포함됩니까?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수립이 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을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에는 몰래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미리 관계행정기관이,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였죠?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리모델링 수업 안 했는데, 리모델링에 가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법에서 배웠던 게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둘 다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장기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재검토가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건 행정청 내부 지침으로 존재하지 여기는 없으니까, 법에는. 요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최근 잠깐 보면은 의미, 성격 이런 것들은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이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립권자. 원칙은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나 군.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거 원칙이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고, 포함시킬 때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 또 나왔고,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수립 단위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지위 요구 한번 보면은, 자, 항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죠. 그럼 기본 계획은 상위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 계획이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기초사의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요거 기초사의 내용에 기본계획에 오면 포함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를 포함해야죠. 재해, 취약성 분석. 근데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5년 안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안 나와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지구 등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좀 있으면 기본계획이 바뀔 거니까 이럴 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했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했거나 바뀔 때, 했거나 바뀔 때, 했거나 바뀔 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사는 원칙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청회, 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이런 것들이고, 지방의 의견 듣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뭐 이런 것도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절차에서는 따로 볼 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협의심의는 중앙이랑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방이랑 싹 다. 특별시 광역시는 스스로 확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니까 국장이 확정하거나 승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협의심의는 중앙이랑, 지방이랑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준다. 수리권자가. 여기까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공통점이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이라는 거. 해서 또 공통점이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절차가 공청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추상적인 계획들은 공청회라는 걸 거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에서는 수립이랑 승인이라고 했었죠. 근데 조금 있으면 한 관리계획에서는 수립 대신에 뭐라고 하죠? 입안. 그 다음에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에서는 수립이랑 승인이라고 했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라고 하죠. 입안하고 결정. 그래서 이 추상적인 계획들을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그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추상적인 계획들을 관할해서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도 뭐 지금까지 했던 기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랑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67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고시까지 붙였죠. 입안, 결정, 고시.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되는 사항이 요거 구체화되는 내용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그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저러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권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 저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권자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가 다 똑같이 관리계획 결정권자. 다만 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 예외가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걸 하는 사람들은 모두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어디서 만드는 거죠? 관할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랑 권한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계획도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고 관리계획도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정리해보면은 입안하는 사람 누가 입안하면 되죠? 이거 에블바디인데 원칙은 특, 광, 시, 군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하는 사람도 저기랑 똑같으면 되죠. 원칙.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가 만든 계획은 결정 신청을 할까요? 스스로 확정할까요? 그래서 시. 기본계획이랑 똑같이 합니다. 이 관리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겠죠. 근데 하나 더 추가되는 사람이 대도시시장. 이 대도시시장이 들어간다는 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 원칙적인 권한자는 기본계획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예외가 없었지만 이제 관리계획은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입안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해서 이걸 원칙, 예외 없이 나열을 해보면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해서 에블바디.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첫 번째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국장이 특광시군에게 관리계획의 조정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국가계획이나 상위계획이랑 부합하지 않으니까 조정 요구를 했는데 그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하나 더 있던 게 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에 그 계획의 내용 안에 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빨리 수립해서 제출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사업의 계획 내용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인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국장이 위반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국장이 위반을 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랑.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의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해서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사유는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뭐 시장, 군수가 하는 거 첫 번째는 무지하게 시험에 나왔고 두 번째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폐지 요거. 근데 두 번째 건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했을 때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권한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국계법에서 앞에 막 특광시군 뭐 무지 나오지만 방금 했던 게 다죠. 뒤에는 별거 없습니다. 다 관리계획의 위반권자. 대부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도 관리계획 위반권자. 근데 저 끝에 가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가면은 싹 다 특광시군이 하고.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 에블바디가 국장, 시도, 시군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했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권한자만 정리를 하면은 뒤에 거는 뭐 별거 없죠. 대부분이 뭐 특광시군이 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특광시군이 하고 매수 청구했을 때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도 원칙은 특광시군이고 뭐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권한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또 똑같겠죠. 위반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죠. 그 다음에 위반을 하는데 의견을 몇 번 듣습니까? 두 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이렇게. 자, 기초사는 마찬가지 광역도시계획 기초사를 준용하니까 하여야 한다 하겠죠? 근데 이 기초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까 기본계획에서 포함됐던 거 두 가지가 뭡니까?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에다가 하나 더 환경성 검토. 제가 노트에는 기초사 생략사유를 좀 추가해달라고 했죠. 거기 어디 넣기가 좀 자리가 애매해가지고 그걸 다 쓰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그거는 기본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요약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에 찾아가지고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에 없으면. 그래서 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 도심지가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하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에 나오면 아마 해설에 아마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좀 보도록 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는 달리 요거
관리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열람을 시켜주죠. 열람. 자, 열람하는 절차를 한번 볼까요? 먼저 열람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하죠. 공고하고 나서 며칠 동안 열람시켜주죠? 14일 이상.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대부분이 14일. 열람시켜주고 이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주는 기간이 60일. 그리고 뭐 의견 제시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의견을 받아보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의회는 항상 또 여기 수리권자가 속한 의회. 특, 광, 시, 군이 수리권자니까 특, 광, 시, 군, 의회. 근데 국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회가 없으니까 특, 광, 시, 군에게 계획을 송부해주고 이 사람들이 대신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다시 통보해주는 거. 이렇게 이걸 뭐 송부를 통한 의견 정치 이렇게 불렀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입안의 절차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입안 제한. 입안 제한. 그래서 주민은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이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그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용, 산, 기, 지, 입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세 번째가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네 번째는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점.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자, 제안을 할 때는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기반시설은 면적의 5분의, 그냥 5분의 4 하지 마시고 면적의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의 3분의 2. 아직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동의 요건이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제한할 수 있다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입안권자가 제안을 받았죠. 그러면 결과 통보해주는 기간이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안을 할 때는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안권자는 그 첨부된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입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 심의 아니고 자문을 거쳐서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 이게 뭐 주민의 입안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안을 했죠. 그러면 이제 결정 신청을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역시 협의하고 심의를 하겠죠. 협의하고 심의. 이렇게 해서 시도 대도시 할 때는 지방이랑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협의를 국장과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나? 요약서에 요약서에는 뭐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제 노트에는 써져 있죠.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걸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세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협의를. 그 다음에 심의를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랑 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시도지사가 뭐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할 때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건물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요거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한다 하는 거죠. 공동심의. 그 다음에 뭐 이런 협의심의 특례들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승인하고 나면 바로 수리권자에게 송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입안권자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하고 열람합니까? 열람만 시켜줍니까? 공고는 할 필요가 없죠. 고시를 하고 보내줬으니까. 결정권자가 고시를 했으니까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열람만. 얼마 동안? 기간 제한이 없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요거는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죠. 계속.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요. 지형도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지형 도면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하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자, 지형 도면 작성 이거 누가 하죠? 입안권자. 관리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지금 결정한 내용을 입안권자한테 보내줬으니까 계획을 만든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들 쭉 나열하면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승인은 누구만 한다고 했죠? 도지사만.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 도지사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일이 없고 시장, 군수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장 승인 안 받았으니까 제가 직접 고시를 하고 시도지사도 승인 안 받았으니까 시도지사가 고시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도지사가 고시를 하고 해서 고시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도 있습니까? 네. 이럴 때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한 내용은 도지사한테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세분하게 되면은 그냥 한마디로 입안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거고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시를 한다. 해서 대도시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죠. 대도시시장은 결정권자니까. 이 시장 군수에서 대도시시장은 빠져야 된다는 거.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정권자라고 기억하시면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사업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원칙은 그냥.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 기득권 보호 우리가 뒤에서 배운 적도 있죠. 자, 여기 이제 관리계획에서의 기득권 보호고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에는 이거 계속하려면 얼마 안에?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 이건 개발법이나 정비법.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 근데 관리계획에서는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일 때는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요거 기득권 보호는 다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농지법에 가면 기득권 보호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농지법에는. 그래서 요 정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기득권 보호 요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원칙 그냥 하지만 예외적으로 3개월 안에 신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원칙이 30일 안에 신고. 원칙이.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아마 재검토가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재검토를 5년마다 한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의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계획 수립 절차는 내용들을 다 빼놓은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입안권자 원칙은 특광시군인데 이거 안 했구나. 원칙은 입안권자 특광시군이죠. 근데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 입안할 수가 있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어떻게 입안하죠? 협의해서 공동으로. 아까 기본계획은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를 하고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 건데 관리계획은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을 합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래서 인접지형 포함해서 공동입안이라고 돼 있죠. A에.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그 지자체가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입안할자를 지정해 준다라는 거. 입안할자를 지정. 그래서 둘 이상일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에서.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자를 지정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둘 이상의 시도, 그 다음에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그 다음에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 내용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안 제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들이랑 동의요건 이런 것들. 근데 입지규제 세소구역은 아직 동의요건이 없으니까 제한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시 요건 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 다음에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유보용도 지역 세 군데였죠.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 50% 이상. 요 세 가지 정도만. 4번은 따로 볼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안받으면 결과 통보는 며칠 안에? 45일. 30일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초사 내용에 추가되는 게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인데 나중에 우리 아마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기초사 생략 사유가 거기 해설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여기서는 공청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열람을 시켜주는 거죠. 14일 이상 열람 시켜주고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주는 기간이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견을 받아보고 그 의견이 타당할 때는 계획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의회에 의견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용광중 이렇게 있었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거는 몇 줄죠? 1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거기 의견 청취에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읍.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의견 청취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들은 열 몇 가지 되니까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나오면 그냥 맞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 입안권자가 결정권자에게 신청을 하는 거고,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꼭 보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그다음에 부칙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이거 보지 마십시오. 옛날 겁니다. 그 다음에 협의.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지방이 할 때는 지방이랑, 심의도 마찬가지. 근데 CF 해가지고 비교해.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면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입안권자에게 송부를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는 방금 했었죠. 원칙은 그냥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일 때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맨 위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다음 날 아닙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다음에 여기도 CF 적어놨죠 같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0일 내에 신고. 여기는 그게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는 그냥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공람. 그래서 송부를 해주면은 공람이 아니라 열람시켜준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열람입니다. 공람이나 열람이랑 똑같은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 작성은 한마디로 입안권자가. 그다음에 승인은 누구만 하죠? 그래서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는 결정권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고시했을 때도 공람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요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한 시간 조금 쉬었다가
기출문제 요 해당하는 부분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